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떨어진 거를 만회해주는 그런 좀 기분 좋은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2500포인트를 단숨에 좀 회복을 하는 걸 보면 역시나 어저께 좀 강조를 드렸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게 상당히 저도 오늘 좀 따뜻하고 약간 좀 안정적인 마음으로 방송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레벨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서울경제TV 종목상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명은 주챔 콜콜콜이라는 거고, 오늘 저희 주챔 식구 중에 문현진 멘토님이 처음으로 첫 방송을 진행을 해주셨고, 아마 처음부터 좀 지금 인기가 되게 관심과 인기가 되게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정말 늘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종목 상담이 채택되시면 치킨도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저희가 오랜만에 서울경제TV 종목상담 방송을 다시 재개하는 거니까 주챔 콜콜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참고로 금요일날 출연합니다. 금요일날 출연하니까 많은 분들 전화 상담 채택되셔가지고 치킨도 받아가시고, 정말 어려웠던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치킨 이벤트는 화수목금 어느 멘토님이랑 연결돼도 다 드리니까 연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멘토님들하고 연결만 되면은 다 드리니까요. 꼭 참고를 해주시고 많은 시청과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시장 보기 전에 수출 데이터부터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걸 꼭 좀 챙겨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3월 수출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쪽의 증감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5.7%. 보시면 역시 HBM이 아마도 가장 선두주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가 그대로 뜯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소개시켜드렸죠. 아마 미국 쪽에 자동차 수출액이 많다 보니까 3.5% 좀 올라갔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전기차는 둘째 치더라도 이 SUV 중심의 증가가 지속이 된다라는 건 자동차 쪽에서도 좀 비싼 자동차를 많이 팔면서 마진율이 좀 높아져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석유 쪽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범용 제품, 나프타 쪽, 그러니까 좀 더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제품 쪽에서 그냥 범용 제품,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대한유화 뭐 이런 애들이 만드는 거는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봐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일반 기계는 뭐 이 정도 수치는 크게 의미 없고요. 디스플레이 여전히 좀 낮고, 선박 부분이 마이너스 14%예요. 네, 조선 업황 좋다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조선 쪽에 대해서는 신조선가 지수를 봐야 되는데, 그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증감률도 증감률인데 수출액을 좀 봐야 되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뭐 석유 제품까지 그렇다 치는데 선박이 이 정도 18억 달러밖에 안 돼요. 디스플레이랑 얼마 차이 안 나죠. 선박 한 대 한 대마다 가격이 굉장히 센데도 불구하고 선박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쪽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조선 쪽은 앞으로 탱커선이라든지 뻘크선 이런 거 말고 LNG선이라든지 FLNG선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가전 쪽이 지금 한 5%가 올랐어요. 요거 보시면 신흥국 중심 회복세라고 써 있는데, 요건 아마도 중국의 이관신 정책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뭐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었을 거다. 요게 아마 주가에 어느 정도 이번 달에 반영이 될 거다. 저는 요게 키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예. 가전이 이 정도로 올라갔으면 기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는 당분간 보지 않을게요. 예, 2차전지는 아직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철강 쪽이 11%나 올랐거든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철강, 알루미늄 쪽에 25% 전체적인 보편 관세를 내밀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그냥 늘어난 것 같아요. 미리 사놓는 거죠. 예. 왜냐면 관세 때문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에스 쪽은 원래 계속 성장하다가 3월 달에는 좀 마이너스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단은 올라가 있는 뭐랄까요, 전체적인 수출액은 늘어났어요. 3월 수출액은 늘어났는데 뭐 역시나 반도체의 성장이 계속해서 눈에 띈다. 거기다가 반도체는 지금 HBM 때문에 3월 달에 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 그러니까 수출액 자체가 늘어나겠죠. 수출액은 늘어날 것 같고, 자동차는 4월 2일 날 이제 발표되는 상호관세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의 그 USTR에서 내놓는 그 무역 수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때리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자동차 쪽은 아직은 좀 보수적인 관점, 반도체는 좋아 보이고요. 보시면 선박 쪽도 저는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FLNG, LNG선 빼고 나머지 일반 선박들은 안 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가전 쪽에 MLCC라든지 PCB 쪽은 역시나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철강 쪽이 올라갔지만 단기적인 수요 급증에 따라서 미국 때문에 빠르게 물건을 사놓으려는 그런 입장이 많기 때문에 아마 철강 쪽에 구리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구리값도 관세 여파 때문에 관세 매겨지기 전에 빠르게 미리 사놓는 그런 영향이다. 그럼 봐야 될 건 반도체 쪽하고 저는 가전 쪽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수출입 동향은 제가 이렇게 자료가 만약에 나와서 여러분 레벨업 타이밍이 좀 맞으면 자주 좀 해드릴게요. 요거 수출 동향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 좀 감을 잡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수출 동향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앞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어저께 보면요, 일단 오전에는 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쭉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요, 뭐 크게 트럼프가 어떠한 발언을 해서 올라갔다라기보단, 그 다음에 뭐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떠한 발언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지수를 전체적으로 이끈 종목은 안 보이죠. 물론 뭐 초록색 부분 요런데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거의 경기 방어주, 헬스케어주 뭐 이런 거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매그니피텐트 7 빅테크 종목 중에 7종목 중에 단 하나도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상승이 나온 종목은 없어요. 그나마 애플 정도? 근데 큰 의미는 없고, 그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포드가 3.1%, GM이 0.75%. 그러니까 일단은 떨어지는 거를 지금 붙잡아 놓긴 했어요. 포드와 GM이.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가 주니퍼 Y 모델이 아마 중국에서 또 많이 팔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전 예약자가 뭐 20만 대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테슬라가 반등을 해주기 시작하면 자동차 쪽이 또 약간은 또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 드리기, 오늘 같은 장이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날에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종목이 떨어져서 어렵다기보단 참 드릴 말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저께 떨어진 거 대비 많이 올라왔죠. 제가 봤을 땐 뭐 떨어진 것만큼 똑같이 올라왔어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보시면 요게 이제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어저께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겁먹지 말아달라, 이렇게 떨어질 때 12월 달에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겁먹지 말라. 어쨌든 시장은 완벽하게 복구는 단 하루 만에 못하지만 결국엔 시간 지나면 복구한다. 결국엔 시간 지나면 복구했고, 결국엔 시간 지나면 복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된다면 오늘 2500포인트는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넘어버렸거든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4월 2일날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목요일날 새벽 3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시장에 변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요 갭 있죠. 요 갭을 메꿔주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고, 이제 4월 3일 목요일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상호관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이 오겠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저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항상 우리가 과거로 봤을 땐 항상 이게 추가 매수의 기회였다. 추가 매수의 기회였다.
물론 굉장히 무섭습니다. 떨어지는 날, 특히나 어저께처럼 3%씩 떨어지는 날은 굉장히 무섭긴 한데요. 항상 이럴 때 학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량이더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어떤 걸 느꼈냐면, 저도 이제 막 많은 사람을 만나진 않아요. 주식을 하면서. 왜냐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물어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어저께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멘토님 그럼 이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네, 저는 추가 매수 괜찮을 것 같은데요? 했는데 어제 무서워서 못했대요.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올라왔잖아요. 오늘 시장이 좀 올라오니까 멘토님 그럼 오늘이라도 사야 돼요? 하니까 네, 저는 오늘이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아, 그럼 내일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이렇게 쿵 하고 떨어졌다가 아무리 반등을 줘도 우리 그 개인 투자자님들은 또다시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시장은요, 12월 기점으로 이 계엄령 사태 이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네, 어저께는 좀 비이상적인 낙폭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원달러 환율. 요게 지금 여러분들 5분봉으로 볼게요. 요게 이제 오늘 움직인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여전히 고점에서 놀았습니다. 1475원쯤에서 계속해서 놀다가 1477원까지 올라갔었어요. 77원인가요 이게? 76원까지 올라갔다가 이 10시 한 40분? 10시 50분 기점으로 갑자기 후루룩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요때 뭐가 발표가 있었을까요? 요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목요일날 11시에 발표가 된다라고 확정을 지은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때 달러가 떨어지죠. 원달러가. 예. 계속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는 현재 우리가 109, 뭐 106 막 이렇게 갈 때 106, 109, 뭐 110 올라간다라고 할 때 많이 떨어졌죠. 이때 그러니까 2025년 1월 달부터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져서 지금 103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원달러 환율로 오면 이때 이렇게 올라간 건 똑같아요. 요 타이밍일 때 올라간 건 똑같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지만 우리는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위쪽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서학개미들의 이제 해외 투자액이 늘어서도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분봉으로 본다면 딱 이 시간대에 달러가 쭈르륵 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진 이유는 분명히 있다. 물론 지금 떨어지고 나서 살짝 다시 이제 반등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목요일날 그게 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던 뭐 기각이 되던 뭐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불확실성 해소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자고요. 목요일날 새벽에 제가 뭐라 그랬죠? 상호관세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나와요. 그리고 목요일 오전 11시죠.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결말이 납니다. 그러면 목요일 이후에는 어쨌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불확실성은 일단은 해소가 되고 나서 시작이 되는 거라서 저는 시장을 지금은 좀 긍정적이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래 박스권으로 여겼던 2620포인트에서 2520포인트 결국 지금 하단권까지 또 왔거든요. 어저께는 물론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500포인트 밑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요 포인트에서는.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절대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시장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뭐 저는 추가 매수 관점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현금을 좀 비축해 두면서 추가 매수는 슬슬 준비해보자. 지금 추가 매수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목요일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수급이 많이 없어요. 이게 오늘 수급이거든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오늘 양봉을 보여주면서 초반부터 굉장히 흐름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오늘 초반부터 흐름 좋았어요. 딱 개장하자마자 올라갔다 눌러줬다 쭉 어쨌든 우상향, 밑골이 나면 우상향으로 올라갔고,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죠. 훨씬 좋죠. 훨씬 좋아야 되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얘는 개벌 완벽히 메꿨고, 근데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어떠한 수급 주체가 없이 시장이 그냥 반발 매수세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외국인이 4천억을 사줬으면 외국인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표현하겠지만
기관이 4천억 뭐 1조 샀으면 기관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지금 1,000억을 채 안 사주고 있고 기관도 2천억이 안 되고 있고 외국인도 4천억을 팔고 있는 건 의미 있는 지금 그 거래량이 아닌 거예요. 코스닥은 더하죠. 외국인은 거의 샀다 팔았다 안 하고 있고 개인들이 오늘 이제 코스닥이 3%가량 급등하니까 여태까지 물려있던 거 던지고 그거를 기관이 다 받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을 잠깐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어저께 같은 날도 기관에서 모아가는 종목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어저께도 기관에서 뭘 모아갔냐면 반도체하고요. 조선 쪽에서 FLNG와 LNG 쪽을 모아갔고 바이오 쪽에서도 알테오젠 쪽을 모아갔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 그런 종목들이 다 올라갔단 말이죠. 더군다나 오늘은 현물 쪽에서는 뭐 매수 매도량이 없지만 어쨌든 선물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량이 나오면서 지금 지수 그러니까 2520포인트, 2500포인트에서는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게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의 반등폭이 좀 얕은 게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은 저는 계속해서 괜찮게 바라본다. 그리고 분명히 추가 매수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 밑에서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포인트 오늘도 유효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사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많은 분들 좀 시장을 많이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그 자리에서 레벨업 녹화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도움 드릴 테니까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레벨업 시간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